쪽이었다. 그럼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거예요. 악령한 여의도에서 특종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나온 직접 당사자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시간, 장소까지 다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거예요. 특종 아니에요? 그렇죠. 악령한 여의도에서 특종한 거예요. 그거로 비례대표 1번을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받으면 아마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 1번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순수성도 훼손되고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그 자리에 제 기억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계셨어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막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집단지성의 힘으로 김영선은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론은 윤핵관보다는 권핵관이 더 셌다. 윤핵관보다 훨씬 센 도사 같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도사 같은 분들. 목요일 꽤 높은 수준의 지금 동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동접자 수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이시죠. 용방불패 주인공 김용남 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남 의장이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캠프에도 또 발을 담그셨죠? 예. 네.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또 지난 총선에도 또 주요 역할을 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담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니 왜냐면 오늘 얘기들이 다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오늘 공약을 세게 하셨습니다. 어떤 공약일까요? 동접이 2만이 넘으면 네. 센 선물을 주시겠다. 여기에. 네. 그러죠 뭐. 네. 추석도 와, 그러죠. 지나고 했으니까. 2만 명이 넘으면 근데 2만이 안 되네. 네, 고소 선물 뭐 이런 거 아니죠? 소장을 선물로 소장 선물로.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함께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또 신혜은 기자가 함께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일단은 김용남 의장님도 계신데 네. 이 공천 개입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그죠? 빠르게 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할까요? 칠불사 회동부터. 칠불사 회동.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 김영선 네.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아웃된 것 같다. 예. 그럼 내가 살 곳은 어디냐? 갈 곳이 어디냐? 개혁신당이다. 예. 그냥 나만 혼자 간다고 누가 받아주겠냐? 뭐 하나 들고 간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쭉 들고 이준석 대표 또 천 의원님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칠불사란 경남 하동인가요? 네. 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 자락에 가야 네.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좋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자. 불심으로 대동단계를 만납니다. 지사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단 오자 회동이 있었고 오자 회동. 네. 나중에 이제 배석자 빠지고 네. 이준석 대표와 오자가 누구예요? 자 이준석 이준석 대표 네. 당시 그리고 또 김영- 다른 의원 의원 한 개혁신당의 명. 의원. 개혁신당에 네 그다음에 김영선 전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MC 명태균 명태균 씨, 주지스님 주지스님이요? 처음에 있었대요. 주지스님이? 네. 주지스님 오. 방에서 이 회동이 네. 이루어진 거예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지스님 빠지고 배석자 네. 빠지고 이준석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이 둘이서 이제 독대. 밤새. 독대를 밤새요? 밤샘. 네. 새벽까지. 그 두 이튿날. 분이? 네, 그랬다고 기사에 나와 자, 있어요. 이게 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처음에 이제 그 어디 원래 지역고 창원 가려다가 안 돼. 네. 그래? 김해로 틀어. 근데 김해 컷오프 안 돼? 그럼 개혁신당으로 틀어. 라고 해서 칠불사에서 만난 거예요. 2월 29일에 밤샘 독대를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서울에서 일이 있었죠. 3.1절 네. 행사를 참석을 해서 빠졌고 네. 그래서 남아서 또 다른 그 A 의원이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 작업을 머물면서 했다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보도.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입당 내지는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섰나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휴. 예. 초안을 썼다는 거는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확정이 되거나 그런 네. 그런 건 상태는 아니었고. 아니었고. 네. 근데 여기서, 동접자가 왜 줄어요? 2만이 돼야 2만이 돼야 뭐가 지금 나오는 나오죠. 요 네. 이제 칠불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다시 우상이 한 다시 올라갔습니까? 변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개혁신당에서는 네.
상당히 거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제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0.5%를 아, 깎아 제롬 파월. 예. 제롬 파월이 네. 아, 그 얘기 또 넘어가고 싶으시구나. 네.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뭐 2만은 안 2만이 됐지만 될 때까지 제가 끌어보겠습니다. 네. 아예 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김용남 의원님이 2만 딱 찍었을 때 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삐끼? 장삐끼? 네, 삐끼삐끼 댄스가 유행입니다.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보도를 못해서 그렇지 네. 정치부 기자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네. 오늘 뉴스토마토 4개면에 걸쳐서 종합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김건희 여사 육성은 없어요. 네. 이게 보면 명태균 씨가 주로 대화를 하는 건데 누군가와 근데 이 누군가는 뭐 그 뉴스토마토에서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네. 그리고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는 데가 그럼 지방선거는 하는 물음표가 하나 있는 건데 이건 아직 안 터진 거죠. 예. 이게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재보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 권세가 드높기 이를 데 없는 윤핵관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아, 그렇겠죠. 예, 윤핵관이면 그냥 다 통하던 가장 시절이요. 힘셀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핵관 YK를 물리치고 MC가 나타나서 김영선 전 의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관철됐다는 걸 본인이 과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대통령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혼내줘야겠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까지 전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쇼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명 씨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같은 대열에 있어요. 오. 그리고 오늘 방금 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여사님 초청자 명단에 명씨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초청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할 때 뭐 대통령 부부가 서로 누구르기 이 명단 짤 텐데 네네네네. 거기에 명씨 부부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앉은 자리를 보니 대통령의 가족 부친. 예. 작고한 부친과 가족과 같은 라인에 앉아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가 예, 그러니까 거기는 VIP들이 앉는 석이잖아요. 패밀리. 네. 예. 패밀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 패밀리 라인. 예. 그치, 그 라인에 있다라는 네네네. 것이고 그리고 2022년뿐만 아니라 올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라인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발언을 해요. 네. 김영선 컷오프 그리고 빨리 이거 알려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알려줘야 된다. 네네네네네. 보고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 이 사람이 2022년부터 2024년 총선까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냐. 그리고 그 뒷배가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요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네. 자, 진짜 이 기사를 제일 싫어할 사람이 천공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써 거기까지 나갔구나. 그러니까. 천공이 제일 네, 세다. 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렇지가 누가 있었구나. 않네. 명태균. 근데 저그 아직까지 얘기 천공 들었었어요. 관련해서 공천이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속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거에 하나만 정정을 하면 네. 주지스님 방에서 모였고 네. 5명 중에 1명은 주지스님은 아니고 그 첫 보도에 나왔던 국민의힘 당직자 DC. DC. 네, 그래요. 이거 정정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5명이 모였고 나중에 빠지고 이준석 누가 대표와 남아있고. 김영선 두 사람만 예, 남았다. 예. 여튼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황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정확한 팩트야 뭐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황적으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이 연락을 하면서 공천에 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마음이 살짝 이쪽에 생기기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명절 보내시더니 더 조심성이 네,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이 가족들을 보니까 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오래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상황은 지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
김건희 여사하고 누구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 뭐 그 전에 서울의 소리 네.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가 폭로한 거는 있습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의 직접 육성은 안 담겨 있지만 등장을 간간히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를 네. 들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씨가 딴 사람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에 임성근이 뭐 그만둔다고 한 걸 내가 못 그만두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해서 예. 뭐 예. 근데 나중에 그 VIP는 영부인이다 이렇게 예. 밝혔잖아요. 물론 자기가 좀 허세를 부린 거다. 그 영부인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실제로 통화는 안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을 이종호 씨는 했는데 이 명태균 씨와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눈 전화 통화에 또 영부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도 같이 등장을 한 거고 네. 여태까지 드러났던 녹취 파일과 다른 점은 이번에 드러난 건 직접적인 공천이 언급이 되고 구체적인 후보가 거론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 진행 과정상 뭐 여기는 안 돼서 저길로 옮겨가는 것도 미리 알았고 옮겨간 데서도 또 안 되는 것도 미리 알았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캠프에 이제 계셨잖아요. 사실 이제 캠프라고 하면 대선 딱 끝나고 나면 정말 그 캠프의 사람들 막 뭐 농공행상도 하고 얼마나 그 힘세고 막 분위기 좋을 때입니까, 그죠? 그때 이제 재보궐 같은 데는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나요? 누가요?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얘기가 좀 네. 혼재되고 있는데 네. 재보궐 때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취임한 그 직후, 직전 그쵸. 직후에 네. 재보궐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네.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캠프에 계셨었으니까 예. 네. 그때도 뭐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전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재보궐 때 그런데 예. 사실은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거는 뭐 어디 지방원 공천도 아니고 네, 네. 그 정도는 정말 손에 꼽히는 그 사람들이지 나머지가 어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죠. 아니 그리고 각 당은 다 시스템 공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뭐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드러난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네. 있는 네,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있었던 총선 총선. 과정에서 실제로 김영선 의원은 마치 본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김해 갑으로 네. 옮겨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보도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뒤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이 명태균 씨하고 5선의 김영선 국회의원하고 무슨 주종 관계 비슷하다는 예. 얘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면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빨리빨리 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에게 무슨 그 기사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마쿠에서 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그럼 전국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히 특출난 사람인 건지도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대단한 거는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그 창원 의창에 처음 깃발 꽂은 게 재보궐이잖아요. 네. 21대. 그 김영선 의원이 원래 비례를 2번 했고 그다음에 일산에서 2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창원에는 전혀 연고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경남 지역에서 정말 뭐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앙 정치와 연결 통로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전화 내가 사무랑 얘기했고 대통령이랑 따졌어.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 김영선의 인물을 연고도 없는 창원에 넣었고 그럼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 체제였는데 그럼 이런 압박이
먹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결국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천에 도장을 찍는 거는 당 대표가 당대표일 거 도장을 아니에요. 찍으니까.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예. 당 대표하고 몇 사람만 알죠. 공천관리위원회도 있을 거고. 예. 그때 예.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네네. 네. 예. 뭐 지금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윤핵관 실세는 딴 사람들을 밀었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김영선으로 돌려놨다. 뭐 네. 이런 것이고 그 정당 공천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네네네. 마지막 순간까지 늘 변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때 경선을 치렀나요? 제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때 재보궐이 상당히 눈에 안 띄는 재보궐이었어요, 사실은. 예.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이어지는 재보궐이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하여튼 김영선 당시 후보가 공천을 받았죠. 아니 어쨌든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 볼 때도 이 사람이 왜 여기에서 공천을 받지? 믿는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아니 근데 네. 아니 오늘 보도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각사의 기자들이 이게 취재 꼭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구들을 네네네네. 이제 하고 어디로부터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 막 생각을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저는 이준석 의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의 대표였고 물론 이제 그 보도에는 본인이 뭐 이렇게 세게 관여하지 않고 그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다 한 거다. 라고 하지만 네. 대표가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 종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여기 보도에도 조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가운데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압박 혹은 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대표 배제하고 본인이 그냥 다 판단해서 뭐 이런 얘기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었고 네. 여성이었고 여성 오랫동안 경남이었고. 당에 헌신했기 때문에 공천이 된 것이다. 이 말을 참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윤상현 의원은 정말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게 확인이 되고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불법적 요소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 지금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 얘기를 공개를 해야 된다. 해야 될 때가 예. 된 것 같다. 뭔가를 지금 말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사정이 이제 있는 거 아닌가. 예. 만약에 추정하신다면 그 말 못할 사정이란 건 어떤 걸까요? 김용남 의원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오늘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충 저 조금 이렇게 향기만 좀 피워주시면 제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예, 펼쳐보겠습니다. 방향을 좀 아니, 해주십시오. 그- 예.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예, 사실이니까 예. 네네네. 말씀드리기가 네. 좀 그렇고 오늘 동접자 2만 명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16,000을 향해 다시 네, 올라가고 일단 있습니다. 보도에 담긴 내용을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하면 일단 이 명 씨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김건희 여사와만 친분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정치권에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고 그 함성득 교수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한다는 예, 아, 했다는 네네네네. 이제 그분이 주장하기로는 예. 그 명태균과 가까운 사람 중에 김종인과 이준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명태균이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판을 뭐 짰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뭔가 추가로 더 얘기하지 않으면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아니요, 상황인가요? 그렇진 그건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단독 보도한 그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뉴스토마토 지금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장성철 소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8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8개 아니라고 합니다. 더 많다. 어허. 상당히 많이 녹음 누구의 파일 녹취 파일인지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얘기하기 않죠. 않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네. 이것을 검증하고 취재해서 확인되는 대로 시리즈로 보도하겠다. 시리즈로요. 예,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뉴스토마토는 창사 이래 이렇게 센 보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놓고 얘기해야 토마토. 네, 오늘 동접이 5만이었어요. 오. 네, 박지훈 변호사가 5천 되기도 참 힘들다 우리는. 아 그건 팩트입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팩트입니다. 예. 예, 힘듭니다 거기는. 네. 근데 5만이 넘었어요. 2천도 힘든데. 예, 역시. 그러니까 예. 이 정도로 센 특종을 했기 때문에 명운이 걸려 있고 전사적으로 취재를 할 거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매체들도 이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또 뭐 어떤 다른 기자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육성이 나온다는 아하. 거예요. 대통령실 행정관 전혀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이 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그러면 인물이 그렇습니다.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요 사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의향이나 의중과 상관없이 이 보도는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이고 또 지난 대표에서 그 쫓겨나는 과정이 굉장히 처절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당이라는 새 집도 마련하고 새로운 네. 보수 정치를 해보겠다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구시대적인 행태하고 결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좀 출연시키고 좀 배를 좀 새로 띄우고자 네네네네. 했다면 지금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태도를 좀 강직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황 자체가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조금 이미지 훼손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있었던 당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 이런 좀 안 좋은 구린 게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고 대신 나 비례 1번 주세요. 혹은 3번 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거래 요청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쩌면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다는 거니까 그게 이준석 의원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니 뭐 오늘 2만은 어려울 것 같아서 요 타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 2월 29일 날 만났잖아요. 칠불사. 당시 네. 이준석 대표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칠불사 그 지리산 자락에서 밤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3월 1일 날 뭐가 있었냐면 물론 3.1절 기념식도 있었습니다만 그날 오후에 금태섭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3월 1일 날 오후에. 예. 그래서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그 위층에 있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몇몇 인사가. 당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때 정책위 의장을 할 때니까 네. 모였었고요. 몇몇 사람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이 이슈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어서 폭로를 하겠다고 한다. 네. 그런데 비례 1번을 얘기를 한다. 어떻게 예. 하면 좋겠냐. 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아니 폭로는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거로 비례대표 1번을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받으면 아마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힘들어질 거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도.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대한 치명타는 분명히 되겠지만 개혁신당하고는 맞질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 정말 불의를 못 참고 이른바 양심적으로 폭로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만 그게 비례대표 1번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순수성도 훼손되고 그리고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그 자리에 제 기억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계셨어요. 물론 금태섭. 끝까지는 안 계셨어요. 네. 중간에 네, 조금 네. 뭐 일찍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하셔갖고 뭐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막은 것처럼 말씀을 예, 하셨던데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중요 당직자들이 어렵다 그건 안 된다. 비례대표 순번하고 연관되는 순간에 망한다 이제 아하.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당에서도 대체로 그러면 그건 좀 부정적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도 뭐 생각해 보면
이건 그러니까 폭로는 뭐 얼마든지 오케이지만 이거는 안 받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 사람 중요 인사들한테 이렇게 상의도 하고 혹은 뭐 거기 한 명 남겨놓고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하고 혹은 뭐 합의서 초안까지 이렇게 작성할 정도의 고민이 깊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용이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면 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와서 일단은 뭐 김영선 의원이 1번 달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적은 일체 없어. 가짜 뉴스야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김 의원이 나 그러면 폭로할 테니까 1번 줘라는 제안을 하면서 텔레그램을 보여주기도 하고 카톡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맞아. 그럼 이준석 대표는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 캡처본을 카톡으로. 그걸 혹시 그 회의 때 보여주면서 공유를 하던가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말로 풀어서 했지. 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는 그 캡처본을 보고 갖고 있으면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이걸 봤는데 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여사의 뭐 개입 좀 애매하다고 느꼈어라고 이제 본인은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거를 지도부들이랑도 정확한 원문을 공유를 하면서 그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선의의 조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캡처본을 딱 요것만 봤지 앞뒤의 맥락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캡처본을 본 사람들의 판단은 그냥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선의로 조언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이상으로 뭐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건 선의의 조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폭로할지 말지 그리고 부차적으로 비례 1번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지 말지에 대해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논의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3월 1일 날 그러면 논의해서 부결된 거예요. 이 안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건너올 결심을 하고 내가 이거 폭로할 테니까 그 대가로 비례 1번 줘 이런 요구를 한 거고 개혁신당에서는 폭로는 좋은데 개혁 그 비례 1번은 곤란해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그 B 의원이 뭐 기자회견 준비하다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파이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래가 성사는 상사는 안 거죠. 된 네. 거지만 네. 예, 예. 거래 미수? 미수 미수요. 미수 이런 건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거래를 내가 공천 약속한 바가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가죠.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문제가 되죠. 네. 너 이거 터트려 주면 내가 공천 줄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사건화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조문 중에 뭐 약속 그 약속이라는 문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은 당시에 뭐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까지 했던 거는 뭔가 합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시점이 조금 뭐 빠듯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실무 작업은 약간 있었을지 미리 모르겠지만 준비해 놓은 수준일 뭐 거기 그게 다죠. 사실.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뭐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논의 후에도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번 걸과 관련해서 오직 이준석 의원만 키맨입니까?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그거는 의원이 이제 재보궐대로 가는 아, 거죠. 네, 그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을 다른 때. 분들의 어떤 증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장 그 저기 B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라는 거고 예. A가 기자회견 준비한 분이 이제 아니 A가 이준석. 그러니까 AB가 약간 뭐 바뀌더라고요. 그럴 수 이게 이제 여튼 둘 중에 한 천하람 명. 의원이라는 네. B가 아. 이준석. 네, 네. B가 첫 번째 보도부터 네. 보면 네. B가 이준석, 이준석, A가 회견문 준비했던. 천하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시 의원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 저는 네. 이런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그럼 도대체가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첫 보도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에 따르면 그
창원에서 김해 갑으로 옮기라는 네, 거고 네. 옮겨서 만약에 이게 좀 당선이 어려울 것 같으면 대통령의 어떤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맥락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엄청난 국정농단 아닙니까? 예? 아니 일단은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역 당시 5선 네. 의원이었잖아요. 예. 김영선 의원이 여당 5선 중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네. 언급을 해서 뭐 지역구를 옮기는 게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근데 거기 옮긴 데서도 또 공천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코미디 같은 그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현직 대통령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아 근데 그 풀파워로 옮겨줬는데 왜 거기서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러다 다른- 보면 또 당시 이번 총선을 치를 당시에 네. 국힘 사정이 그렇죠. 또 드러날 한동훈 수밖에 비대위 없는 얘기도 거죠. 가야죠. 한동훈 대표가 아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마 요건 또 막은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 국면에서 2명의 양심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심 선언. 네. 누구? 양심.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얘기를 대표? 해야 되고 네. 한동훈 대표도 아. 말을 해야 됩니다. 아하.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소위 얘기하는 문자 익심 논란 당시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것만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주변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도 문자 많아. 우리도 공개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TV 토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얘기 내가 더 하면 정말 다 그러니까 아. 다 된다. 뭐 네.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튼 뭐 네.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저는 이번 그 보도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대목이 한동훈 비대위라는 강력한 허들에 막혔다라는 대목이에요. 이 문장이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됐든지 뭐 대통령실이 됐든지 모종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허들에 막혀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네, 김해갑의 네, 네, 문을.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에 노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 허들에 막혀서 김용남 허들에 막혀서 오늘 아니, 네, 제가- 가지 아니, 못하는군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거는 제가 다른 당사자가 있는데 직접 당사자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 네, 그래서 네. 시간 시간 장소까지 다 특정해서 예. 말씀을 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거예요. 아. 특종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악령한 여의도에서 특종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나온 적이 단독- 없죠. 기사 쓰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잡아 깔아야 네. 돼. 개소식하고 그다음 그 2층에 모이셔서 이 내용과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셨고 네, 여기서 네. 거기서 어렵다. 부정적으로 비례 이 대가성으로 비례를 뭐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게 근데 경색이다. 그러면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그 김영선 의원의 그 딜, 뭐 제안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러니까 폭로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 상황이 있고 그걸 폭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게 난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라는 건데. 아니 그때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텔레그램 이걸 보여주면서 네.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풀어서 설명할 때 이거 문제인데 이거 이제 깐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해왔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폭로 기자회견을 네. 할 용의가 있고 예.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 후에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비례 1번 이야기를 한다. 네. 폭로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그거는 좀 아.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네네네네. 주저앉을 것 같다. 뭐 그런 지금 이제 보도 얘기가 된 나오기로는 거죠. 예. 많이 당내에서는 어쨌든 5명 현역 의원 되면 뭐 국고보조금도 많이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니까 받지 않는 목소리가 좀 많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선에서 커트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보도는 많이 그건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그건 아니라는 아닙니까? 거죠. 그 자리에서 있긴 했지만 변수였던 것 예,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1번 그냥 단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1번도 당선 안 된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집단지성의 힘으로 김영선은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정리다. 아니 근데 저는 김영선 의원도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본인 스스로 뭐 이거 다 뭐 이 가짜 수많은 뉴스다 뭐 네네네. 말도 안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고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나? 잠수 칠불사에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네. 전화를 받지 근데 않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김영선 의원도 도대체 무슨 내용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 예. 네네네. 그리고 국회 판사 아니. 변호사 아니. 변호사예요. 그냥?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바로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내가 이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개혁신당을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 내용에 상당히 문제적 요소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기 입장을 좀 저는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국민 사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보도는 사실은 일자와 장소까지 다 나온 보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년 2월 29일 예. 뭐 칠불사 뭐 네, 거기에 네, 네. 누구까지 다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그전과 같은 주장으로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 본인이 고소해야지, 이거는. 그거 해야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명태균 씨는 지금 뭐예요? 뭐 아까 고소장 쓴다는 거. 아, 예. 페이스북에 아, 그래요? 글을 고소장 올렸습니다. 쓴다고요? 어제 저녁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 접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시간입니다. 아. 이런 누구를 글을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아니면- 어제 보도가 나올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보죠. 예. 어저께 이런 걸 올린 걸 보면 당연히 뭐 본인에게도 취재가 들어갔을 것이고 본인이 그러면 정확하게 좀 입장을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본인이 사실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예. 좀 너무 부풀려진 얘기고 이거는 아니다. 이 상황 지금 하지 마라. 등장하기는 어렵겠죠. 아. 왜냐하면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후에 뉴스토마토 어디까지 나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섣불리 나섰다가 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국민의힘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Y와 K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종양 의원도 네. 당시에 이제 그 윤핵관들은 이분을 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김영선 의원으로 교체됐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재보궐 때. 네. 그럼 이분들도 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취재가 필요한 거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근데 건지. 그분들도 참 약간 의아했겠어요. 나도 나름 윤핵관이라고 자부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센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에게 우리가 밀렸나. 그렇겠죠. 근데 결론은 윤핵관보다는 건핵관이 더 셌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사람들은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 밑에서 좀 들기도 하네요. 항상 윤핵관보다 훨씬 센 도사 같은 분들이 계신 거죠. 도사 같은 분들. 진짜 세. 이분은 도사 책사이면서 도사이기도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은 전혀 그 그쪽은 역술 쪽은 역술인이나 아니래요. 뭐 무속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고 지역에서 기업인 뭐 이렇게 뭐 사업도 네, 뭐 하고 회사하고. 또 이른바 선거 전략가 네. 그리고 여론조사 맞아요. 업체도 예.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데이터를 가져오면 네, 그 데이터를 한성득 보고 교수님. 김정일 판을 짰다. 위원장이 네. 판을 짰다는 게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주로 여론조사 결과. 근데 이제 네네네. 뭐 그게 마사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그걸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걸 갖고 판을 짰다라는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이 이런- 주장도 네. 맞아요. 함성득 교수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랑도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깝다 안 가깝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료 그러니까 좀 재봐야 되죠. 그거는. 네. 모르는 사이는 아닌 아니다. 거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뭐 판짜고 뭐 그 사람이 뭐 판짜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자기에게도 어떤 이익이 생기니까 그 판도 짜려고 하고 여기저기 연락도 해갖고 뭔가를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그럼 이 사람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김영선 의원에게
뭐 공천을 좀 이렇게 밀어준다 치면 그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표정인데요. 아니.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로 인정을 받았던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계속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왜 지금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이런 게 본인의 어떤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게 본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상상입니다만 어떤 뭐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 경제적 이득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좀 부탁하고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까? 아니 원래 선거 기획 전략을 한번 한다는 분들이 벌잖아요. 그런 식의 컨설팅이나 컨설팅.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컨설팅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선거 기획 같은 거 하면 네. 소위 정치 컨설턴트들이 많은 비용을 네. 주고 뭐 여론조사도 맡기고 뭐 어디 방송 출연도 시켜주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큰 금액을 저 선거 출마자들이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네. 큰 금액을 내고 그분한테 선거 캠페인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소위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네, 네, 네.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비용은 그런 데서 그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이분은 경남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분인 거고 네. 저는 이 기사에서도 신성범 의원 그다음에 누굽니까? 민주당의 허성무, 그다음에 김두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박완수 의원도 박한수 네.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설명하는 걸 보면 브로커나 뭐 컨설턴트에 더 가깝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신성범 의원 얘기가 재밌어요. 독특한 시각으로 정치를 새롭게 분석하는 희한한 촌놈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칭찬입니까 뭡니까? 네. 선거 기획 능력은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허성모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특히 초선 출마자들에게 접근을 많이 하고 갑자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 지역 잘 모르고 기반 약한 사람들한테 밀착을 해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준 뒤 약점을 잡고 흔드는 전형적인 선수다라는 말이 많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네. 허성모 의원 인터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평이 있는 이런 평을 받는 분인 거죠. 예. 결국 하여튼 이제 뉴스토마토도 추가 보도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다른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지금 또 아마 하고 있을 거고 창원에 기자들이 많이 가 있다는 소문이 예. 있어요. 그럼 이제 뉴스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이든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든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좀 밝혀야 될 시간이 곧 오겠군요. 곧.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이제 묻히기 어려운 사실의 일단이 드러난 거고 네. 그리고 이후에 뉴스토마토가 어떤 시리즈로 어떻게 보도할지는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매체들이 취재한 내용을 더 덧붙이고 그러면 이거는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뭐 사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뭐 고발하게 이런 거 다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 특히 좀 젊은 정치인일수록 네. 이 상황을 좀 겸허하게 보면서 저는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이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 정치 일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걸 김건희 여사가 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건 또 어떨까요? 저는 문자를 좀 공개하시고 야밤에 다니지 마시고 TV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거는 네. 뭐 거의 기대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래? 왜냐면 또 하도 김건희 여사 거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또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사실 우리가 하는데. 막 어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김영호 의원님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오늘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약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정도의 보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나오려면 통화 당사자인 명태균이 그렇죠. 사실은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뭐 진실 고백하겠다라고 나서야 되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보도 들려준다고 내용으로 볼 하니까. 때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아니 이 명태균 씨 말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장안에 많아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
폭탄 같은 녹취 파일이 너무 많아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전 네. 국민이 정말 얼마나 힘겹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추석 맞습니다. 연휴를 네.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예.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의료진의 헌신으로 잘 고비를 넘겼다. 추석. 예, 네. 이게 이렇게 위무하고 넘어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뭐 한밤에 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야밤에 뭐 강아지 산책시킨 네. 그런 그 영상 파일이 또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감각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 국내 정치가 이렇게 심각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난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해외 순방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무슨 어떤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이제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과연 전국 운영을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가 참 걱정입니다. 네네네. 이번에 체코 순방의 이유가 원전 수출 때문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제 원전 수출 아니 근데 원전 수출의 걸림돌은 체코 정부가 아니에요. 네. 미국이 심핑. 미국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네. 우리 원천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원천 기술을 네. 웨스팅하우스 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체코 가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냥 애둘러서 원전 수출을 하러 간다라고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부는 체코로 아마 갔죠. 네, 네. 2박 4일. 예. 2박 4일로 네 갔고 그 갔다 오자마자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24일에 네. 지도부 만찬 일정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만나는 거고 네. 만나서 뭐 가장 그래도 관심사는 역시 의료대란 얘기 의료대란이겠죠. 없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왜 추석 연휴에 네. 깜짝 DJ로 등판을 했잖아요. 그 무슨 라디오 프로를 또 우리 정프로도 갔다 온 그 CBS의 네. 한판 승부에서 네네네. 일일 DJ로 등판을 해가지고 한 아. 7곡인가 이제 틀었어요.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예. 청남방에 이렇게 베이지색 면 바지 이렇게 입고 저 네, 에피판 자리가 끼고. 저 갔다 왔는데 예. 한동훈 대표까지 나오면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저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 네. 곡으로 그 비틀즈의 Come Together 함께 가자 요 노래를 틀면서 네. 그 명곡이죠. 나름 그 네. 여야 이정 협의체가 자꾸 이제 불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아쉬움도 토로하면서 본인 얘기를 해요. 잠깐 네. 들어볼게요, 이거. 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붕괴 같은 상황? 그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거든요. 아니 거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가 끼냐. 좀 빠져 있으라고 조언해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럴 일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치는 그런 것 국민의 인식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되게 저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아. 지금 뭐 여야 가릴 때가 아니고 뭐 국민들이 제가 싫어도 뭐 네. 음악은 편이 없잖아요.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거의 얘기하면서 임진모입니다. 네. 네. 하여튼 호소를 굉장히 했는데 네. 또 무슨 일이 여기에 또 벌어졌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추석 내 또 SNS에도 여야 이정 협의체 제발 의료계 동참해 주세요. 호소글을 네네네. 올렸어요. 네. 근데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이 나 한동훈 대표 나한테 연락 온 거 없어. 그리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한 건 한동훈 대표라는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약간 또 진실 공방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우린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상대방이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아마 실무선에서 그 박단 회장이나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까지 연결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지금 국내 최대 현안인데 그렇죠. 의료 대란 해결이 네. 근데 그거를 중간에 커트하고 누가 연락을 제대로 안 전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일단 24일 날 대통령실 들어가서 네. 여정 협의체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여정이요. 여당안과 정부안이라도 좀 통일을 시켜라. 제발 좀. 그것도 안 맞으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여당 예. 얘기 따로 정부 얘기 따로따로 놓으니까 이거 일단 단일 안을 만들고 그다음
야당 의료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단계적으로 가야지. 지금 여당 정부안도 다 따로 노는데 무슨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요. 네. 여기 근데 정부랑 여당이 뜻 맞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거 해결되면 절반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거기 해결되면 절반은 해결한 거예요. 그것만 돼도. 네. 근데 일단 용산은 뭐 전혀 아직까지는 크게 양보의 뜻이 없어 보이죠. 아니, 특히 그러니까 추석도 넘겼다 이런 생각인 것 뭐 같은데. 그것도 안전하게 추석을 넘겼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기서 도무지 빽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입시 문제는 의대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하고도 그러면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되고 예, 학생들하고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봤다고 학생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네. 집단 소송 같은 거. 그랬을 때 정부가 판을 바꿨기 때문에 이건 정부 책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네. 패소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서는 그냥 좋아 빠르게 가지 빽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포함해서 원천에서 다시 얘기해보자. 재검토하자 이제 예. 이런 판단인 거고 전공의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2025학년도부터 그 의대 증원 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합의하는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러면 2025학년도는 기왕에 됐으니까 그냥 하고 2026학년도부터 그러면은 뽑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학생 뽑아놨는데 그리고 기자재도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2025학년도만 수업을 하고 자 2026학년도에는 또 쉽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학교라는 게. 그러면 2025년부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캠프도 아니고 뭐. 아니, 더군다나 캠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일을 나는 네. 거죠.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면서요. 네. 그게 알려졌잖아요. 네, 최근에. 과학적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난관은 거기 같은데 단호한 입장이시라고 알려져서 그러니까. 좀처럼 합의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요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 김용남 기자님이 또 예언 하나 하셨는데 적중했습니다. 뭐였죠? 전주 손모 씨 있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아, 감독죄 네네네네네. 인정될 거다. 네. 근데 주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아, 분도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혐의 인정될 거다라고 됐어요. 음. 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 예언.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결정을 미룰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예. 불기소장 쓰기도 훨씬 그 전보다 어려워졌죠. 그러면 조만간에 기소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또 지켜보자. 그 명분도 없고. 예. 그럼 그 전에 땡겨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장을 써보자.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 구하기 훨씬 더 어려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만약에 담당 검사가 예. 김용남 검사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했습니까? 공소장 썼겠죠. 오. 공소장 쓰고 결제 받으러 들어가서 바로. 까이고 어디를 까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나가 이러면 이렇게. 일단은 검찰이 뭘 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네. 정말로 그렇다고 기소를 할지는 네,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취임한 심우정 어제. 검찰총장이 네. 네. 글쎄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취임식 11시에 했거든요. 취임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하나만 한 얘기는 하지.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취임할 때는 다 얘기하는 네. 거고. 아니 근데 이거 복분 아니에요? 이원석 네. 총장도 퇴임할 때 그 얘기했던 그 거 청사 같은데.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취임사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취임사에서는 역시 근데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근데 저는 검찰이 네. 계속 이런 태도로 하면 결국에는 특검밖에 없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그냥 그 힘을 실는 것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원래는 이원석 총장이 이거 다 설거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숙제 안 하고 가가지고 네. 심우정 총장이 아주 괴로워하신다라는 요새 소문이 보면 거의 일정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네. 취임사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네. 뭐 드러나는 증거를 보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고
퇴임사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쪽 저쪽에서 우리만 욕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퇴임하고 거의 정해진 패턴 같아요. 심우정 총장한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보기엔 상황이 크게 변하면 결심을 할 겁니다. 오. 상황이 크게 변한다는 거는 용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 아니면 어떤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런 변화겠죠. 뭐 예를 들어 지지율이 뭐 20%도 깨진다 뭐 그런 뭐 깨지면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정말로 국회에서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네. 뭐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했는데 3분의 2를 넘겨버려. 이탈표가 나와서 예. 예. 그런 상황 변화가 오면 그때는 결심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도 그런 상황이 올까요?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네. 본회의에서 쌍특검 상정됩니다. 아 최상병 김건희 특검, 그다음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네. 네. 뭐 근데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봤던 그 과정이 또 반복이 일단 되겠죠. 거부권까지는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 재의결 상황을 봐야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신 거고 네. 저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국면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갤럽 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텐데 그 조사에서 20%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당장 10월 재보선 어떡할 겁니까? 부산이 서울하고 같아요. 부정과 네, 네, 네. 긍정이. 그런 정도면 부산의 민심도 드글드글 하다는 건데 소위 얘기하는 텃밭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권이 아니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실하고 결별하고 뭐 탈당 요구하고 저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빙의에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예. 결별에 대통령 망가져. 그런다고 해서 아 그럼 그 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돌아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뭐 민주당으로 가거나 다른 아니 데로 민주당으로는 안 가겠죠. 절대로 그 표는 민주당으로 갈 표는 아닌데 대통령을 계속 응원하고 대통령이 맞다고 했을 때 본인도 지역구에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이제 예. 손절은 좀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못 다루긴 했는데 여론조사 이렇게 지표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당 지지율 이렇게 해가지고 세 축으로 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유지거나 좀 오르거나 아, 이런 그래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당에서는 영 여론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대통령과 빠이빠이를 할 수도 있다. 디커플링이라고. 디커플링. 그렇죠. 빠이빠이. 아, 지금 역시 또 경제 전문가죠. 당 대표 네. 한동훈 대표의 네.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보다 10%가 빠졌어요. 예. 아.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3%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대선 준비하려고 대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20% 아슬아슬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돈을 48조 원이 벌린다고 합니다. 2박 4일 동안. 여러분 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2박 4일 체코 체코 다녀오시는 생각밖에 다녀오겠습니다. 없구나. 안녕. 네. 정치 얘기하는데 갑자기 돈 얘기 꺼내고 그래서 벌어와야지 누군가는 돈 벌어. 네. 대통령은 참 한결같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오늘 워낙 그 추가로 나온 공천 개입 관련된 소식이 좀 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좀 길게 말씀 좀 나눴고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저희가 내일이나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네. 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용남 전 의장님 또 장윤성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취재 편의점.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뭘 고마워요. 용방불패 담당해. 어디 저 창원 같은데 또 좀 보내세요. 누구 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용방불패. 네. 요즘 어떻게 분위기?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네. 큰 거 하나 터뜨리셔야죠. 네. 여기서 했잖아요. 좀,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뭐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